네,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야말로 영남권에 들이닥친 산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소나무는 많이 심은 건지, 왜 이렇게 다 타버린 것인지, 그리고 산불 뒤에 또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경남 산청 같은 지역은 그야말로 이 재난에,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회에 산불 특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국회에 산불 특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산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는 조직 단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최고위원님, 최근에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규근입니다. 네, 그 후원금은 다 차셨습니까?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거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거 아이고, 판때기. 예, 그 홍보해드려야 되는데. 예. 좀 많이 필요가 누적돼서 그런지 공부하시느라고 깜빡하고 오셔서도 저희가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원금도 팍팍 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운 잃지 않고 현장 열심히 뛰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 전체에 이 산불이 매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일단 국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경남 산청 산사태 피해 지역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 국회에서 이제 산불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비교섭 단체 몫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불 특위 차원에서 산청에서 지난 봄에 산불이 났고 또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많은 그 희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산청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 준비된 사진 같은 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예. 지금 저기 그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좀 받으시는 장면인가요? 네, 저 도착했을 때 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산림청장님이시고요. 제 등 옆에 이제 보이시는 분이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저분은 이제 산청군의 그 담당 국장님. 예. 네, 그렇군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1차적인 목표는 종전에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산불 발생시가 산사태 위험 200배 높다라는 그런 그 산림과학원의 자료가 있고 그 언론 보도가 올 봄 이렇게 산불 난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산청이 지난번에 산불이 났는데 그럼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이 이번 그 산불 지역에서 그 난 것인지 또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떤 것인지 피해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산불난 지역에서도 뭐 산사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산불난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 봄에 산불이 나지 않은 그 부리하고 이제 모골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산불난 데에 폭우가 쏟아져서 더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임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월요일 날. 네, 뭐 저기 산불 나고 또 산사도 났기 때문에 근데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그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다. 산청군 그러니까 전체에 봤을 때는 산청군 전체에서 전체에서는 뭐 산불 난 데도 있고 이번에 산사태도 난 났는데 데도 있고 뭐 언론에 보도된 바는 다르게 올 봄에 산불 난 지역은 산사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많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올 봄에 산불 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대부분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산림 당국은 그쪽이 더 많은 폭우가 집중됐다라는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4일 누적 강수량 기준으로는 이 그 산불이 난 산사태가 나지 않았던 별로 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오히려 더 4일간 누적 강수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에 이제 산사태가 났는데 그 당일은 오히려 뭐 저기
산사태가 난 그 지역이 뭐 좀 더 많았다라는 어제 뭐 설명도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산사태가 난 그 부리하고 모고리가 올 봄에는 산불 나지 않았지만 예. 2009년도에 산불이 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2009년 산불 났는데 예. 일부 이제 민간 그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 피해목을 이제 벌목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이제 어린 나무를 갖다가 조림을 새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외 논문에 의하면은 예. 벌목을 했을 때 그 뿌리가 산불 나더라도 뿌리가 다 불타거나 그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뿌리는 그 땅속에 있으니까. 근데 예. 벌목을 하고 했을 때는 한 5년 3 내지 5년부터 뿌리가 썩기 시작한답니다. 아. 그리고 조림을 한 나무는 예. 이제 그 훼손된 상황에서 토양이 훼손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면은 예. 잘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고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어린 나무들이 제대로 뿌리를 갖다가 굳건하게 내리지 내릴 못하는구나. 때까지는 예. 15년 내지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하면은 예. 5년 산불 벌목하고 조림하면은 5년 내지 오히려 15년 사이가 산사태 위험이 더 높다. 아.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이론이 예. 산청에 이번 딱 그 산청 부리하고 모고리 산사태 지역에 예. 좀 그 뒷받침하는 적합하게 딱 그런 현장이 정황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2009년에 그 산불이 났고 그러네요. 이 2025년이고. 이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 2009년경 클로즈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모고리하고 같습니다. 이제 예. 그 불이 그 산불 난 그 이 상황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벌목하고 조림한 그 부분이 한 지금 한 15년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2010년이면.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장을 부합하는 예. 좀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산사태의 예방 업무도 산림청이 하고 있고요. 네. 산사태가 났을 때 그걸 조사하는 업무도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셀프 조사 감사인 거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번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예. 기록적인 폭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록적 폭우가 내렸고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것이 100%인가? 우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거나 막거나 네. 좀 줄일 수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산림청 안에서 예방 업무도 맡고 있고 조사 업무도 맡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끼리 뭐 어영부영 대충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서로 내부에서의 감시와 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한계가 예, 있는 거죠. 예. 자기 감사하고 셀프 감사이고 그렇죠. 이해 충돌이죠. 예, 그러네요. 실제로 이해 충돌이네요. 감사원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2017년인가 18년도인가 청주시 상당구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산림청이 원인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위에 있는 벌목이나 그런 부분은 조사 보고서에 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최고의 그 토목 지질 전문가이신 그 전 서울시립대 이수곤 네.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를 한 결과는 무분별한 그 벌목도 원인 중 하나다라는 걸 확인하셔 가지고 네이처지에 준하는 네. 국제 그 학술지에 예. 기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산림청의 조사, 물론 산림청은 어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원인 조사를 산림 당국이나 지자체도 배제가 되고 산림청이 이제 그 민간인 전문가 풀에서 이제 민간인 전문가를 추천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주장은 그렇게 저는 하겠죠. 이제 뭐 제가 법무부에 저도 뭐 거의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의 그 민간인 풀이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좀 정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그리고 법무부의 쓴소리를 내면 그 잘려요. 되게 어렵습니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산림청에 쓴소리한 사람을 산림청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네. 쓴소리 하고 싶어도 쓴소리 하면은 네. 좀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런 프로젝트를 못 하게 되겠죠. 뭐 여기 향후에 민간 연구 차원에서 용역이나 뭐 그런 그렇죠. 기회도 교수나 이런 사람,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짬짬이한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산사태 조사를 산림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산사태 조사는 총리실이 주관하자. 그래서 뭐 산림청도 이제 그 추천을 하고 관여하고 또 이 독립된 그 산림청과 좀 무관한 이런 그 뭐 수질 토목 전문가 이런 분들도 좀 참여시켜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이게 기록적 폭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산사태 원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산림청이. 예, 산림 당국이. 예. 구조적으로 이 셀프 감사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의 그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산림청에만 그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영남 지역에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소나무만 많이 때려 심는 건지. 그 소나무가 예. 그 척박한 소나무가 예. 굉장히 또 잘 탄다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에 송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게 그 엄청난 이제 그렇죠. 화력을 예. 이렇게 해서 뭐 비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송진이 막 날라다녔지 이번에 않습니까? 그 보면 2km까지 날아가 버리는. 날아다녔잖아요. 그 중간에 예. 뭐 임도가 방화성 역할을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예. 이 비화가 2km까지 날아가는 그렇죠. 상황에서 바닷가로 막 예. 그렇기 불이 막 때문에 날아다니지 의성에서 않았습니까? 발생한 산불이 저 영덕까지 가서 그렇습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그 뭐 청송이라는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그 영남 지역에는 그 이 척박한 환경에 잘 자라는 소나무가 많이 자연적으로도 이게 좀 식재가 됐고 예. 뭐 인공 조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저기 저 호남이나 이런 서쪽보다는 예. 소나무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불에 좀 더 또 취약한. 양간 지풍이라든지 또 바람이나 이런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막고 좀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우리가 네.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소나무 조림은 버섯 재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저기 저 송이버섯 예. 좀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임업인이나 농민들의 그런 예. 부분도 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한번 산불이 이제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네. 이 사실 끄기 어렵거든요. 수관화 해가지고 저 위까지 다 타가지고 2km 불태가 이 솔방울이 네. 이게 그 불나면은 그냥 폭탄처럼 팍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2km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막. 지속 가능한 임업이 무엇인지 아.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임업 정책에 대해 산림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거보다는 예. 지속 가능한 임업 어떤 그렇죠. 우리 그 또 기후 위기에 맞는 저는 제가 이 산불 특위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하고 하는 이런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숲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용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숲의 어떤 생물 다양성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숲의 그 탄소 흡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산림 정책이 기후 위기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 근본적인 저는 정말 혁파하는 수준의 저는 좀 그런 검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림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이 그냥 평평한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림 당국이 지금 정책이 맞다 그러면 산림 당국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죠. 네. 지금 댓글창에 PHS2027님께서 산불 나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화렵수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놔두지 않고 인공조림을 하는데 소나무를 때려 심고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짬짬이 같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 산불특위에서 그런 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뭐 산림 사업을 수의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요? 산림조합 이런데 산림조합에 거기 뭐 수의 계약 비율이 90%인가 95% 넘어서 95%요?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인가 뭐 그때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또 했는데도 산림청이 그게 뭐 그래서 뭐 개선하기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감사에서도 작년인가 또 지적이 되고 물론 뭐 산림청에서는 그 부분 개선 계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 수익에 가면 아무래도 어떤 산림 정책이나 이런 혁신적인 부분들이 좀 개발되기 어렵고 좀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뭔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제가 보기에 이 산림
과 관련해서 산림청이나 그리고 산림조합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번 뜨셔야겠네요. 예. 아 진짜 이 부분은 지금 뭐 사회적 약자, 뭐 카드 문제 아주 디테일 강하게 지금 정책들을 해가고 있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보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숲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건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숲을 어떻게 물려주고 우리가 떠날 건지 그거를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산림조합이나 또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차격은 왜 이렇게 우리 괴롭히는 거야, 귀찮게 굴어,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짬짬이 했던 로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고를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산림청장님과 좀 논쟁도 제가 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논박을 하셨군요. 저기 뭐 그 간 위원 중에 제가 제 말고는 좀 이런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딱 메고 좀 혁신당이니까 약간 논쟁도 붙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러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국회 보내놓은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청하시던 그 김정호 특위위원장님께서 좀 일부 부분은 좀 또 수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또 뭐 산불 특위를 산불 산사태 특위로 이렇게 확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위원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청 조사가 지금 먼저 1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만간 또 뭐 공동 조사를 한다는데, 산림청 조사에서 이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산사태 현장이고요. 밑에가 좀 저기 당겨 주세요. 그 저 클로즈업으로. 지금 이제 산사태 현장이고 밑에가 2013년도 이제 구글럿으로 이 보시면은 벌목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해외 논문이나 또 민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 내지 5 내지 15년 사이가 산사태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저기 나오는 그림이 저게 2013년도 저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벌목하기 전이라는 건가요? 벌목하고 나서입니까? 근데 저게 제가 몇 년도 사진인지 그거랑 아까 위에 아래 똑같은 거. 아래 요 사진이 2013년도 이제 구글에서 사진입니다. 두 개의 사진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산림청 이번 조사에는 이 저 과거의 벌목과 조림이 이번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 아무런 뭐 조사나 판단이 없다 그러면은 산림청 조사는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반드시 산림청 이번에 산사태 저기 불이 노고리 조사에서는 그 이 해외 논문가 민간 전문가들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아무런 조사나 언급도 없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수계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그 대한민국 관료 사회가 그냥 짬짬이 하고, 물론 이제 지금 무슨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도처에 있는 이런 암초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걷어내는 확실한 개혁 작업이 있어야, 그래야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미래 세대로부터도 박수받는,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정치를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숲을, 이렇게 건강한 숲을 물려받아서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똑바로 잘 감시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산림청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산림당국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내란 세력과 이렇게 약간 결탁돼 있다라고 보지는 뭐 그거는 그건 아니지만 저는 뭐 그거라고 저는 뭐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산림 정책이 그 수십 년 동안 이게 이루어져 왔고, 한데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이런 뭐 달라진 환경도 변화도 뭐 있겠지만 이 과연 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 이 지적들 이 부분들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민간인 전문가들의 뭐 말뿐만 아니라 해외 논문에도 관련되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고 또 KBS 뭐 MBC, SBS 공중파도 이걸 다 다룬 게 있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무시되고 외면되고 그냥 산사태나 산불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는 그냥 우리 사회에 잊어버리고 또 1년 지나서 또 다시 산불 산사태 나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와 하다가 또 예산 지원하고 또 잊어버리고
도돌이표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 사회가 한번 이번 기회에 에헤. 국회 산불특위도 최초로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산불을 산사태 특위로 확대해서 이번 10월까지 활동 기한인데요. 저는 네.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네. 산불이 예. 안 나도록 아니면 나더라도 아주 최소화되거나 민간인 예. 우리 피해가 무관 없도록.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한번 하면 얼마나 이제는 피해가 큽니까? 그리고 산이나 산 주위에 발전 시설이나 여러 가지 송전탑이나 이런 뭐 군사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국방과 안보의 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 또 전기 이런 거 국가 AI 예. 시설 얼마나 많은 또 전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이 산림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냐? 예. 대한민국에서 예.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자살이면 자살, 예. 그리고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연재해로 예.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또 이번에 그 폭우로 10분이 넘는 분이 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특히 일터에 갔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네네. 산재 피해만큼은 확실하게 방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 오늘 중요한 일정 가운데도 하나가 있는데 9시 53분이군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일터에 간 노동자들이 반드시 퇴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주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정말 일태간 노동자가 그냥 그 평온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주말에 전원주택에 가서 예. 일주일에 피로를 갖다 풀기 위해서 전원주택 간 사람이 갑자기 내린 이런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예. 불교의 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나라가 돼야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그렇습니다. 한번 이 산불 산사태 근본적인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쭉 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그 첫 번째는 산림청이 어쨌든 그 뭐 자기 집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감사하고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자기들끼리 예방 대책 내고 뭐 예산도 자기들끼리 쓰고 이런 거는 일단 분화해야 된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야 네네네네. 된다라는 거 하나 대안으로 또 총리실에서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있고. 것이 저는 산림 당국의 어떤 임도 건설이나 여러 가지 토양이 훼손된 것이 예. 이번에 제가 어제 갔을 때 그 토양 훼손. 박완수 저 경남도지사님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박완수 지사. 박완수 지사님께서 먼저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 그 지사께서 예. 저기 그 산지의 그 전원주택이나 펜션 허가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박완수 지사가 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 박원주 지사님께서 이번 산사태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네.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사님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원인은 기록적 폭우로 그 직접 원인은 맞지만 이 어떤 토양의 훼손 네. 이런 부분들이 원인에 이렇게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박원주 지사님께서 바로 그 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번 그 산사태 난데도 한 군데는 보니까 뭐 이 어떤 토양의 훼손이 위쪽에 없었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몇 군데는 위에 약간 뭐 손을 댄 흔적이라든지 개발한 흔적이 있더라라고 바로 또 인정을 확인을 했네요.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가장 먼저 예. 우리가 이럴 때 막 그 피해 복구 이도 중요하고 저희도 뭐 저도 일요일에 지금 합천에 갈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원인 조사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네. 대해서 저는 뼈저리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가 났을 때 그냥 들쑤셔가지고 막 얼른 인공조림하고 해서 막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가보면 고성이나 뭐 경남 지역 저도 지난 대선 때 현장 취재를 쭉 해보니까 와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그 산불난 데가 시커멓게 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둥산처럼 막 그냥 시커멓게 다 타 있던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진짜 안타까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거를 그 산불난데가 예. 민둥산이 된 부분은 예. 그 이제 인공 조림하려고 그렇게 한대고요. 그 강원도 저 옥계에 가보시면은 옥계? 예. 한 군데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한 군데는 이제 산불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한 군데는 이제 산불 피해목을 자르고 조림을 한답니다. 예. 지금 한 2019년도인가 2020 그때 불나가 5, 6년 지났죠. 5, 6년. 산불 난 데는 예. 참나무나 이런 활엽수들이 예.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숲같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자연으로 그냥 자연으로 한 놔둔데. 데가. 왜냐하면 참나무가 더 잘 자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나무가 좀 소나무보다 내화력이 더 강해요. 불에 더 잘 견딥니다. 예. 근데 이 인공 조림하고 이런 데는 거기에 편백을 심고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예. 고사를 해가지고 잔디밭 같이 말씀하신 민둥산 같이 된 데는 인공 조림한 데가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제대로 그게 숲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자작나무의 남방 한계선이 예. 강원도 인제입니다. 자작나무의 한계선이. 근데 그 우리나라 거라고 우리나라 거는 아닌 러시아 거죠. 러시아 추운 나라. 건데. 아유 제가 그 어디지 모스크바 예전에 갔을 때 자작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인제보다 더 낮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안 자랍니다. 추운 데 가야 되는데. 이건 좀 가보니까 지지목이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는데 이제 이 지지를 해놨는데 지지목만 보이고 자작나무는 죽거나 이게 자리를 못했어요. 근데 왜 자작나무를 심는 겁니까? 자작나무는 저기 활엽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도 이제 뭐 침엽수 막 심는다고 하면 비판이 제기되니까 뭐 자작나무를 심은 게 아닌가 뭐 좀 뭐 그 추정은 되는데 근데 자작나무는 우리나라 이 토양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데 편백도 이게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그 불이나 여기에도 그 현재 조사한 분이 말씀에 하면 그 주민들 말씀이 그 불탄데 아까 불탄데 불목하고 거기에 편백을 심으면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잔디밭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단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고 맞다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확실하게 하면 우리가 그걸 권 있는 기관이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사 보고서에서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처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 의제들이 다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런 문제들 소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대안을 연구하고 또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그리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그럼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환경을 넘겨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자작 편백 이거는 관광지 개발용 아니냐. 관광지하고 자작나무는 뭐 좀 피톤치드. 근데 이제 피톤치드가 편백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또 편백나무로 무슨 사우나탕을 또 만들었다고 한겨레에서 오늘 보도했던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주민들은 뭐 잘 모르시니까 편백이나 뭐 그걸 하면은 또 관광객도 오시고 하니까 또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림할 때 주민들 의견이 수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올봄 같은 산불 또 산사태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주민 여러분들께서 산지 인근의 주민들께서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가평의 경우에 골프장을 포함한 계곡부 난개발 문제도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피톤치드는 나무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편백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불 많이 나는 봄철 2달 정도만이라도 드론을 많이 띄워서 산불 발생 즉시에 불이 확산되기 전에 확 꺼버리는 이런 방안들. 이번에 그 법을 그저께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요? 지금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드론 띄우는 것이 그 약 절차가 까다롭고 좀 그래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제가 그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마당새님, 저 차규건 의원님께서 그 마당새님의 의견을
어떻게 아셨는지 어제 그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작나무는 식생을 못하고 반 이상 죽어버립니다. 이런 의견도. 지금 근데 조림이나 벌목 그리고 조림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억입니다. 에? 엄청납니다. 수천억이요? 예. 우리 국민 세금 몇십억도 아닙니다. 수천억이 들어가 나무 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 대전환 시대에 이번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집중 선택과 집중을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측면에서 한번 철저하게 살펴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수천의 수주라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깎아야죠. 과감하게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올해 겨울에 예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이 산불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산사태 문제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이거 지속 가능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2분이나 지나서 역시 의원님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니까 시간이 훅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거는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작진께서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난 누군가 했네. 옆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은메기주거 개그맨. 은메기사르. 김미화 선생이 이렇게 으라차차 차규군을 후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노란 빵똥 모자를 딱. 진짜 우리 그거 기획해야 되는데. 이홍렬 선생. 자, 농협 301-0351-529941 차규군 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또 더욱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차규근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후원금이 꽉 찼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5월달에 제가 산불 토론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패널이 한 말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산불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요때 이런 토론회 하고는 그 뒤로 잊어먹는다. 6개월 후에 이게 토론을 꼭 한 번 더 해서 그 이후에 경과상을 짚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방송에서도 그 몇 달 후에 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꼭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